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깊고 풍부하며 누구보다 순수한 이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나는 가장 고결한 가치를 지키는 주인공이자 가장 완벽한 서사를 완성하는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서늘한 질문과 마주칩니다. 그토록 찬란한 내면, 세계를 가졌음에도 정작 나의 현실은 그 어떤 이상과도 닮아있지 않다고 문득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장 아픈 역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거칠고 모호한 회색지대보다 내면의 선명하고 완벽한 이상을 더 높은 가치에 둡니다. 나의 신념이 훼손될까봐, 나의 순수한 이상이 현실의 때에 묻어 오염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선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현실로부터 분리하는 높고 투명한 성벽의 시작입니다. 그 성벽 안은 너무나 안전하고 아름다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곳이 나의 유일한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 서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부당한 일에 한마디도 못하고 시작해야 할 일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내면에서는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지만 현실에서는 내 삶의 조연 혹은 방관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부조화와 불일치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괴리는 소리 없이 우리를 좀먹고 존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찬란한 이상과 초라한 현실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현실에 발 디딘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벽에서 걸어나와 불완전하더라도 진정한 나로 숨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이상이라는 이름의 성역. 세상에는 현실의 모호함과 타협을 영혼의 오염처럼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의 요구는 단순한 과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틀림과 옳음의 경계에서 옳음을 포기하라는 압력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순수한 가치관이라는 신성한 재단에 세상이 현실이라는 이름의 흙발을 디디고 들어와 모든 것을 더럽히고 훼손하려는 위협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며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완전하고 논리적이지 않으며 실망스럽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졌다고 믿었던 일조차 그 과정은 온갖 타협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를 목격하는 것은 이들에게 날카로운 고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완벽하게 큐레이팅된 내면의 정원, 즉 성역으로 숨어듭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그들의 신념대로 움직입니다. 그곳에서는 불의가 없고 모든 존재가 존중받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순수함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성역의 문을 닫아 걸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주문을 외웁니다. 현실은 어차피 저 모양이야.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 말은 겉으로 듣기엔 냉소나 게으름 혹은 신중함의 언어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수정처럼 맑은 이상을 이 거칠고 무감각한 세상에 꺼내놓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깨지고 짓밟히고 오염될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한 이상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선언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이라는 말은 나의 이상이 현실의 그 어떤 비판과 공격에도 단 하나의 흠집도 나지 않을 완벽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몽상은 당장의 실망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단순한 위안을 넘어 현실을 대체하는 전략적 도피처가 됩니다. 현실에서 나의 가치를 실현하려다 실패하고 상처받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내면의 성역 안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을 상상하며
그 안전한 성취감을 맛보는 쪽을 택합니다. 이 도피처는 너무나 달콤하고 즉각적이며 무엇보다 실패라는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나의 고결한 가치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을 지키려는 숭고한 저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연약한 이상이 서투른 현실과 만났을 때의 그 필연적인 불완전함을 견디지 못하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내 머릿속의 완벽한 그림이 막상 캔버스에 옮겨졌을 때의 그 초라한 첫 붓질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현실의 비판과 실패가 곧 나의 이상 자체가 틀렸다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워하는 견고한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도피와 유예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패턴으로 굳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 성벽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지만 점차 나를 가두는 단단한 감옥이 됩니다. 몽상이 습관이 되면 현실을 다루는 근육은 퇴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너무 커진 나머지 현실에서 나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나 기회들을 덮어버리는 폭군이 됩니다. 나 자신은 아무도 방문할 수 없는 화려한 박물관의 유일한 큐레이터가 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찬란한 가능성과 이상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박물관 밖으로 나와 현실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지, 그 이상을 어떻게 현실에 심어야 하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가장 찬란한 내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력한 현실을 살게 되는 비극적인 역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 균열의 순간, 이건 내 삶이 아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예의 순간이 겹겹이 쌓입니다. 오늘 쓰지 않은 글 한 줄, 내일로 미룬 용기 한 조각,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삼켜버린 진심 하나하나가 모여 마침내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이룹니다. 그 성벽 안은 완벽한 이상으로 안전할지언정 산소가 희박한 진공의 공간입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그 내면의 성이 마침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임계점에 다다를 때 아주 사소한 균열을 시작으로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소한 글에서 더 아픈 일상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몇 년째 구상만 하던 글, 노래 혹은 그림.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불후의 명작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현실의 책상에는 먼지 쌓인 백지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보다 훨씬 서툴고 덜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의 작품이 세상에 나와 서툴게나마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완벽한 이상이 누군가의 불완전한 실행 앞에서 헐값에 방치되고 조롱당하는 듯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불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혹은 직장에서 명백히 부당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 가슴은 옳지 않다. 이것은 내 신념에 어긋난다고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격렬하게 외칩니다. 내면의 나는 이미 그들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과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갈등을 감수하고 내 신념을 실현할 용기가 없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어설픈 핑계 뒤에 숨어 비겁한 침묵으로 혹은 내면의 비판으로만 그저 상황을 외면하고 맙니다. 내 신념을 내 손으로 배신하는 스스로가 역겨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찰나입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안전한 삶, 이 평범한 직장, 이 나쁘지 않은 관계, 그 어떤 것도 내가 내면의 성에서 그토록 열망했던 나의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이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이질감과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방에 남아 거울을 마주합니다. 방금 전까지 상상 속에서 세상을 구하고 가장 찬란한 서사를 완성했던 그 빛나던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공허하고 꿈꾸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그 눈빛 뒤에 아무런 현실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단 한 명의 관객도 없는 무대 위에서 홀로 독백을 외우던 거대한 1인칭 연극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이건 내 삶이 아니다. 이것은 더 이상 조용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실현되지 못한 가치관이, 나의 잠재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상상이라는 안전한 성역에만 머무를 곳이 없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이 초라한 현실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바로 그 현실이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을 나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내면의 성역마저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성벽이 깨지는 그 소리는 절망의 파열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진짜 자아가, 그 연약하고 서툰 맨얼굴의 자아가 이 현실이라는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울음소리이기 때문입니다. 3. 성벽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본질 자체에서부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입니다. 나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나의 이상대로 행동하며, 마침내 현실의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이 소망. 이 순수하고도 절박한 열망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길이며 나의 존재 이유라는 가슴 뛰는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를 재촉하고 이곳이 아니다. 진정한 너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신성하기까지 한 열망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무겁게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안전하지만 공허한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을까요? 이 성벽 안에서 꾸는 몽상이 결코 나의 진짜 삶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공허한 몽상과 그에 따르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논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의 처절한 선택입니다. 몽상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무력감, 그리고 자기 혐오의 고통은 비록 만성적이고 고통스러울지언정 적어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아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벽 밖으로 나가는 것, 즉 나의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이상을 거친 현실에 꺼내놓는 행위는 미지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의 이상이 깨어지고 짓밟히고 세상의 냉소와 비판 앞에 실패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입니다.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세 가지의 두려움이 독처럼 복잡하게 얽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나의 순수한 이상이 현실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곧 특별한 나라고 믿어왔던 나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고 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뇌에 각인된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생존 본능과 직결된 공포의 진짜 의미입니다. 첫째, 나의 순수한 이상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애착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신성하고 완벽한 재단과 같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가치, 침범당하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그 어떤 타협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오름이 존재하는 유일한 성역입니다. 그곳은 나라는 존재의 핵, 즉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때가 묻지 않은 유일하게 순수하고 옳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모호하며
끊임없는 타협을 요구하는 회색지대입니다. 효율, 시장성, 대중의 요구, 예산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칼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나의 가장 빛나고 순수했던 내 영혼의 조각과도 같았던 아이디어를 이 현실에 꺼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에 맞춰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상품으로 재단됩니다. 그것은 비판받고 오해받으며 때로는 나의 진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단순한 피드백이나 개선 과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의 신성한 재단에 온갖 흑발들이 무참히 들어와 모든 것을 짓밟고 더럽히는 것과 같은 모독으로 감각됩니다. 나의 작품이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영혼이 공격받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조언이라는 합리적인 포장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재단에 흑발을 딛고 들어와 신성한 재물을 멋대로 주무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나의 순수한 의도가 오해받을까봐, 나의 완벽한 이상이 누군가의 무지한 비판으로 인해 평범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할까봐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가능태의 상태로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립니다. 100% 완벽한 실현이 아니면 차라리 0%의 물을 선택하겠다는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99%의 훌륭한 성과보다 흠집 하나 없는 0%의 가능성이 더 순수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흠집이 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는 사실상 탁월함을 향한 열망이 아닙니다. 나의 이상, 즉 나의 자아와도 같은 그것을 현실의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도 비극적인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는 너무나 완벽해서 결국 그 이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해합니다.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관 속에 눕혀 그 누구도 만질 수 없게, 그리하여 그 무엇도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라는 낙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가장 서툴고 연약한 기능, 즉 열등 기능인 외향사고와 직결된 공포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외향사고는 효율성, 체계, 객관적인 성과 그리고 결과를 관장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 거칠고 무감각한 현실 세계가 소통하고 가치를 측정하는 언어 그 자체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과 그 고결한 가치에 대한 확신에 비해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구조화하고 증명해내며 결과물로 보여주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내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보다 강하지만 그 인정을 어떻게 이 외향적 사고라는 현실의 언어로 번역하고 획득해야 하는지는 가장 서툽니다. 그래서 나의 그 소중한 영혼의 조각을 담아 서투르게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세상이 돌려주는 냉담한 반응이나 실패라는 결과는 단순한 결과나 데이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존재, 가치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시도는 부족했네. 다음엔 이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합리적인 피드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존재, 핵을 타격하는 실존적 비수가 됩니다. 너의 그 고결하다고 믿었던 가치관 자체가 틀렸다. 너의 그 순수함은 현실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혹은 더 나아가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열등 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미숙하고 그림자 속에 있던 외향적 사고는 과정이나 성장, 경험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숙한 기능처럼 섬세한 다이얼이 아닙니다. 오직 완벽한 성공 아니면 참혹한 실패라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분법적인 스위치로만 작동합니다. 중간이나 과정은 없습니다. 이 실패의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거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뼈아픈 경험만으로도 영혼은 재기불능의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즉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적어도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슬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때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몽상가라는 타이틀은 이토록 중독적이고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능성은 그들의 실패한 현실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현실의 실행가라는 낙인은 죽기보다 두렵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없음으로 증명되는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현실에게 무릎 꿇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현실이 되느니 차라리 찬란한 가능성으로 남기를 선택하고 맙니다. 텅 빈 무대 뒤에 숨어 결코 오르지 않을 무대를 평생 꿈꾸면서 말입니다. 셋째, 평범함과 무능함에 대한 공포입니다. 앞선 두려움보다 더욱 교묘하고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자존감 그 자체와 직결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나는 특별하다는 조용하지만 완강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을 위해 무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어렴풋이지만 강력하게 느낍니다. 이 특별함이라는 감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역설과 마주합니다. 막상 마주하는 오늘의 현실 과제, 즉 열등 기능이 관장하는 그 영역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청구서를 제때 처리하고 쌓인 이메일에 체계적으로 답장하며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고 규칙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것들은 그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원대한 사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특별함을 좀 먹고 나의 고결한 에너지를 이 하찮은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자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공포는 그 모욕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실조차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사실은 그 어떤 특별한 사명도 없는 그저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특별해서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해서 이런 일조차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이것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진짜 공포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어디로? 다시 우리의 성벽, 즉 위대한 몽상과 거창한 계획 속으로입니다. 이 몽상들은 나의 이 현실적 무능함을 직시하는 고통에서 즉각적으로 나를 구원해주는 화려한 도피처입니다. 그 성역 안에서 나는 다시 특별해집니다. 나는 지금 청구서나 처리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언젠가 세상을 구할 사람이라고. 이 외침은 미래를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이 하찮은 청구서 하나, 이 어지러운 방 하나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 그 내면의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시끄러운 방패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무능함을 직시하는 그 지독한 고통 대신 몽상 속의 무한한 유능함이라는 달콤한 마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발밑에서 불타오르는 현실의 무력감을 피하기 위해 실체 없는 이상이라는 안개 속으로 그 공허한 허공으로 기꺼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 이상의 오염, 실패의 낙인 그리고 무능함의 직시는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각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닌 파괴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정당화하고 서로의 연료가 되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 합쳐집니다. 나의 순수한 이상은 현실에서 결코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으며 그것을 시도하는 순간 나는 끔찍하게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는 내가 사실은 이 평범한 현실조차 감당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끔찍한 3단 논리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힘이 됩니다. 더 이상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아의 생존이 걸린 비상사태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전투나 도피가 아닌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인 얼어붙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아니 필사적으로 현실의 나를 숨깁니다. 사실상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외로운 감옥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냅니다. 타의에 의한 감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유배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이상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그 이상으로 지어진 가장 화려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버린 현실의 무대 위에 진짜 나 대신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대리인을 앉혀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이라는 결코 오지 않을 그날의 가능성이라는 아름다운 유령입니다. 이 유령은 완벽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판받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능함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안개 속에 신비롭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 유령은 우리의 현실적 삶을 담보로 우리의 시간을 양분 삼아 그 가능성이라는 허상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에 살아있는 비극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왕국이 단 한 뼘의 현실, 영토도 갖지 못하는 것, 내면의 왕이 현실에서는 유령의 그림자 뒤에 숨은 유배자가 되는 것, 살아 숨쉬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언젠가는 이라는 그 편리한 주문을 외우며 우리가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무력감, 실패의 공포, 그리고 서투른 현재를 마주하는 그 지독한 고통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달콤한 마취제와도 같았습니다. 그 마취제는 즉각적으로 고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실패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피해왔다고, 그렇게 나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냈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대가는 지금 당장의 안전과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자는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이었고, 담보는 우리의 단 한 번뿐인 현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일시적인 안전이라는 신기루를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매일매일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볼 기회, 나의 창조적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권리, 그리고 타인과 진짜 관계를 맺을 용기였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바로 그 기둥들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너무나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화나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라는 합리적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치 조용한 만조가 해변의 모래성을 조금씩 침식시키듯 우리는 그 성벽 안에서 우리의 완벽한 이상을 닫고 조이며 그 성이 이미 현실이라는 기반을 잃고 공중에 떠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언젠가라는 마법의 시간이 결코라는 절망의 시간으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잠재력이라는 이름의 신용카드로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되어 돌아온 순간,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완벽한 성벽이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교묘한 알리바이였음을, 그것이 나의 이상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삶을 가둬버린 감옥이었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나의 존재 자체를 담보로 잡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 창조성의 마비와 만성적 우울. 우리가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나의 완벽한 이상을 현실에 꺼내놓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내면의 영토에만 안주하며 나의 유일한 현실의 영토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잃은 땅은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의미 없는 일상, 타인의 기대, 체제의 요구에 의해 즉각 점령당하고 맙니다. 내 머릿속에는 수십 권의 책과 수백 곡의 노래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들이 화석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저 잠재력만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재능이었는지,
그 선명했던 가능성조차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결국 희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를 지탱하던 내면의 이상은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한 채 공중에서 썩어갑니다.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부패입니다. 실현되지 못한 에너지는 독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성은 더 이상 찬란한 박물관이 아니라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들의 음습한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덤을 지키는 유령 같은 큐레이터가 됩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잠재력이라는 이름의 유령 혹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기꾼이 됩니다. 나는 내가 연기하는 이 잠재력이라는 역할이 거짓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경멸하던 현실에 순응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의 모습만이 유령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이 깊은 자기 배신감과 자기 혐오, 이것이 바로 INFP가 겪는 특유의 만성적 우울과 무기력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 우울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일시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실현되지 못한 삶에 대한 애도입니다. 창조를 위해 밖으로 향했어야 할 그 모든 에너지가 길을 잃고 안으로 향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내파의 과정입니다. 이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무거운 애도와 내파를 견뎌내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영혼의 탈진 상태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실현되었어야 할 나의 삶의 무게가 실현되지 못한 채 지금의 나를 짓누르는 고통입니다. 이 누적되는 냉소와 자기 혐오,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현실에 큰 불만 없이 심지어는 이 무의미한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정은 때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가면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 저속한 현실의 싸움에 초연하다는 내면의 특별함을 지키기 위한 미묘한 분리의 가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고요한 가면 아래 내면에는 미처 실현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이상과 좌절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아니오라는 단어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가치관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나의 용기들.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에 그 맑았던 호수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키고 질식시킵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산패하거나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고귀한 이상이 부패하는 과정입니다. 맑은 물이 썩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세상을 향한 차가운 냉소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진심을 다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저렇게 애쓰는 것들 다 가식이고 위선이야. 객관적인 통찰이나 성숙한 비판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 유명한 신포도의 논리입니다. 나의 이상을 이 거친 현실에 실현하려다 실패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저 현실 자체가 시도할 가치도 없는 썩은 포도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지키기에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냉소는 내가 저 현실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런 저급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나의 순수했던 이상이 나의 무력함과 자기 혐오를 만나 가장 파괴적이고 부패한 냉소주의라는 갑옷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상이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내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창조적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그것을 가둔 주인, 즉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세상을 창조했어야 할 그 강력한 힘이 이제 나 자신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왜 이것 하나 실행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게으른가라는 끝없는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기 혐오라는 산성비가 내면의 모든 것을 녹여내립니다. 나의 동기를 녹여내리고 나의 감정을 녹여내리며
마침내 나의 존재 가치 자체를 녹여내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혼의 소진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그 순수하고 완벽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벽이 외부의 적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라는 존재의 불씨를 꺼뜨려 버린 것입니다. 성벽은 감옥이 되었고 수호자는 간수가 되었습니다. 3. 진실한 관계의 상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한 영혼의 교감을 갈망합니다. 단순한 좋은 관계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실존적인 요구입니다. 나의 이 가장 깊고 복잡한 내면을, 나의 이 신성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단 한 사람.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이 가장 처절하게 고독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의 치명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첫째,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창조합니다. 현실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본 한두 가지의 가능성을 붙잡아 내 머릿속에서 나의 가장 완벽한 이상을 투영하여 완벽한 조각상을 빚어냅니다. 그 조각상은 나의 신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나의 모든 가치를 공유하며 나의 침묵까지도 해석해내고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 사람은 나의 몽상 속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도 불완전하고 모순되며 때로는 이기적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한 명의 타인일 뿐입니다. 그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을 인간적인 모습이나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완벽한 조각상에 대한 배신이자 나의 신념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집니다. 실망을 넘어 그에게 조용한 분노를 느끼고 그를 틀린 존재 혹은 나를 실망시킨 존재로 규정하며 내면의 성문을 닫아겁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유령을 사랑했으면서도 그 책임을 현실의 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째,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 깊고 복잡한 내면과 순수한 이상을, 나의 이 모든 고뇌를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견고한 성벽을 뚫고 들어와 진짜 나를 발견하고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정작 그들에게 성으로 들어오는 열쇠, 즉 나의 취약성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연약하고 서툰 맨얼굴, 나의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열정, 나의 비논리적인 신념들. 이 진짜 나를 보여주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봐?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별것 아니네, 유치하네, 이상하네라며 경멸당하거나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나의 가장 신성한 가치가 현실에서 가치 없음으로 판결받는 앞서 말한 실패의 공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하찮게 취급당하는 고통을, 마이너스 즉 나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판결받는 그 순간을 마이너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벽 안에 서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친절한 모습, 나의 재능이 있는 모습, 내가 보여주기로 선택한 그럴듯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벽 안에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나의 진짜 슬픔과 나의 진짜 기쁨을 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유리벽 안에 진짜 나는 필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텅 빈 성 안에 홀로 고립됩니다. 완벽한 교감이라는 단 하나의 찬란한 보석을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불완전한 존재들에 서투르고 진실한 연결이라는 매일의 빵한 조각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스스로 설계한 가장 처절한 내면의 고독, 그 실존적인 굶주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성벽을 나올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앞서 언급한 끔찍한 두려움과 비싼 대가를 모두 인지하고 마침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대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절박한 깨달음과 함께 그 높고 안전했던 성벽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존재를 건 도약입니다. 어쩌면 내면의 몽상 속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조차 처절하게 이상화했을지 모릅니다. 내면, 세계에서는 진심과 용기가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에 이 용기 있는 첫걸음이야말로 세상이 마땅히 축복해야 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당신의 진가를 드러내는군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의 그 순수한 진심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라며 오랫동안 숨어있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기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구원에 대한 판타지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상상의 가장 잔인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성벽을 나온 그 어떤 방어막도 없이 연약한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심이나 용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과, 효율, 규칙이라는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첫걸음은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너무나 서툴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불필요한 소란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사실은 두려워서 애써 외면했던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성벽 안에서 벌어진 찬란한 이상과 무력한 현실 사이에 나 자신과의 고독한 내전이었다면, 이 두 번째 전쟁은 성벽 밖에서 벌어지는 연약한 맨 얼굴에 나와 거칠고 무감각한 세상 사이의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와의 전쟁은 밑에서 다룰 가장 파괴적인 내부의 반란, 즉 그럴 줄 알았다는 자아 비판의 역습을 위한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일 외부의 저항,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가장 먼저 고통스럽게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내가 성벽 밖으로 나올 때 적어도 이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고 박수를 쳐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연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가장 날카로운 화살을 날립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냥 조용히 있던 예전이 나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난이자 낙인처럼 날아오는 이유는 이것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숨겨진 뜻은 진짜 너를 찾았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연기했던 그 편리한 모습이 진짜 너였는데 지금 내가 용기 내어 보여주는 이 낯선 모습은 가짜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평생을 연기했던 가짜 나가 진짜 나로 인정받고 정작 용기를 내어 꺼내놓은 진짜 나가 가짜이자 변질된 것으로 낙인 찍히는 이 끔찍한 역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이상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상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던 그저 이야깃거리나 매력, 포인트에 불과했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몽상 속에 머무르며 현실에 위협이 되지 않았던 기존의 착하고 무해한 몽상가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실행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관계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버그이자 불편한 저항입니다. 나의 변화는 그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배신으로 해석됩니다. 내가 변하면 나도 변해야 하잖아라는 무언의 압력에 대한 반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발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려워하고 피해왔던 바로 그 세상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 즉 열등 기능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칼날입니다. 성벽 안에 숨었던 이유, 나의 순수한 이상은 이 거친 현실에서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을 것이다라는 그 끔찍한 공포가 바로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언이라는 따뜻한 가면을 쓰고 내 편의 입을 빌려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무장해제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이것이 성벽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입니다. 이 내면의 저항, 역시 나는 안 됐어. 이 외부의 저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자아 비판의 역습입니다. 외부의 비판은 소음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소음이 아니라 진실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진짜 전쟁터입니다. 용기 있는 첫 번째 실행은 대부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면의 그 찬란했던 이상과 비교할 때 처참할 정도로 초라한 결과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의 교향곡이 아닌 유치원생의 탬버린 소리처럼 들립니다.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세상의 무관심과 마주할 때 비판은 차라리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무관심은 나의 용기 있는 외침이 이 세상에 아무런 메아리도 울리지 못했다는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 초라한 결과물이나 차가운 무관심이라는 증거를 손에 쥔 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공포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외부의 비난은 그저 방아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총알은 내 안에서 발사됩니다. 역시 내 이상은 오염되니 별 볼 일 없었어. 마이너스 첫 번째 두려움의 실현. 결국 나는 실패했어. 마이너스 두 번째 두려움의 실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난 무능하고 특별하지도 않았어. 마이너스 세 번째 두려움의 실현. 이 모든 두려움이 현실로 증명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미숙하고 억눌려왔던 열등 기능이 폭주하며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목소리는 주기능인 따뜻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내향 감정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글에서 가장 미숙하고 가장 극단적인 현실과 효율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과정이나 노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차가운 칼날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됐어. 내 이상은 그저 망상이었을 뿐이야. 봤지? 너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 냉혹한 내면의 판결이 영혼을 절대 영도로 얼어붙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달콤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옛자아, 즉 성벽의 목소리입니다. 그것 봐. 밖은 너무 춥고 위험해.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상상만 하는 게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성벽 안으로 돌아와. 거긴 안전하잖아. 거기서 너는 여전히 완벽하고 특별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이 날카롭고 새로운 고통은 너무나 생생하고 감당하기 힘든 반면 성벽 안에서의 그 만성적이고 무기력했던 고통은 적어도 익숙하고 안전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나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지금 겪는 이 날카로운 고통보다 차라리 그 만성적이고 무기력했던 고통이 더 낫다며 다시 그 안전했던 성벽 속으로 그 따뜻하고 익숙한 마취제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 자기 비판은 우리가 벗어던진 그 성벽이 그 낡은 자아가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장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한 옛 자아의 면역 체계가 벌이는 가장 격렬한 거부 반응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이 지독한 저항과 그로 인한 고통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드디어 올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당신의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그 경계선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자기 비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할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속 깊이 박힌 독을 빼낼 때 고름이 터져나오고 열이 끓어오르는 것은 병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격렬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당신의 정신이 그 낡은 무력감이라는 독을 밀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성벽 안에 갇혀있던 글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해 퇴화하고 굳어버렸던 당신의 진짜 자아 실행하는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은 세계 몽상 속의 완벽한 자아와 그 자아의
기생하던 주변의 기대와 격렬한 마찰을 빚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면 근육통이 생기듯이 평생을 몽상에만 쓰던 당신의 영혼이 현실이라는 중력과 마찰할 때 이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이 아픔은 당신의 근육이 찢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드디어 그 근육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안전하고 공허한 몽상이라는 마취제 뒤에 숨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존재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 살기로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만성적이고 무기력했던 죽음 같은 평화를 깨고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통은 드디어 당신이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완벽하지 않으나 꾸준하게. 만약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공감을 느꼈다면 그 공감은 절망의 확인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오래된 마비 상태가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서늘함은 절망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영혼의 감각이 돌아오는 첫 번째 통증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준비가 되었다는,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라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높고 외롭고 무엇보다 공허했던 성벽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실패의 확정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낡은 당신이 죽고 진짜 당신이 태어나는 성스러운 전환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의 이상을 고집하는 분노에 찬 불도저가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썩어빠진 현실, 내 이상의 힘으로 다 부숴버리겠다고 외치는 또 다른 극단으로의 폭발일 뿐입니다. 그 끔찍한 두려움이 정반대의 공격성으로 뒤집혀 나타나는 것일 뿐, 여전히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미성숙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역전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고유한 가치라는 신성한 불씨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동시에 현실이라는 거친 토양에 비록 서툴지만 꾸준히 심는 법을 배우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통합의 과정입니다. 더 이상 몽상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빚어내는 장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몽상가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궁전을 설계합니다. 그는 비전을 봅니다. 장인은 흙을 빚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짓습니다. 그는 도구를 다룹니다. 우리의 비극은 몽상가가 장인의 서툰 첫 삽질을 경멸하고 장인이 몽상가의 비현실적인 설계를 비웃는 내면의 분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몽상가가 장인의 도구를 손에 쥐는 당신의 가장 고결한 건축가가 가장 성실한 노동자의 손을 잡는 다음 4가지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 완벽한 이상이 아닌 핵심 가치를 정의하기.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몰아쳤던 그 거친 폭풍 속에서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지탱할 헌법 제1조입니다. 우리를 마비시켰던 것은 이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에 달라붙은 완벽함이라는 치명적인 속성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글을 쓸 것이다라는 이상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왜? 완벽함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1%의 흠결도 참혹한 실패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등한 외향사고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패의 낙인을 보장하는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진솔한 생각으로 타인에게 1%의 영감이라도 주는 글을 쓰겠다는 가치는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초점을 결과가 아닌 행위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이라는 외부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진실함과 실천이라는 나의 내부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상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치로 번역해야 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실현할 것인지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구하겠다. 나는 완벽한 사랑을 하겠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겠다. 나는 오늘 내 주변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서툰 진심을
매일 기록하는 예술가가 되겠다. 나는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한 사람과 솔직한 관계를 맺겠다. 나는 오늘 내 책상 위를 정리하고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과제를 성실하게 끝마치겠다. 이 마지막 조항을 얕보지 마십시오. 평범함과 무능함에 대한 공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성한 헌법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오늘의 성실함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더 이상 평범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과거의 성벽 속으로, 그 안전한 마취제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그 혹독한 저항의 순간 이 헌법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외부의 저항이 닥칠 때 당신의 헌법은 이것이 나의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다. 나의 현실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의 성실함이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내면의 자기 비판이 닥칠 때 당신의 헌법은 나의 목적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었다. 나의 목적은 진솔한 시도였다. 나는 시도했으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한 것이다. 라고 판결해 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헌법은 당신의 서툰 시도를 실패라는 낡은 법정의 판결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과정이자 헌법의 실현으로 그 격을 높여줍니다. 이 서투른 실행을 매일 연습하기, 당신의 새로운 헌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당신의 가장 서툴고 연약한 근육, 즉 열등 기능을 의식적으로 단련하는 재활 훈련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얼어붙게 했던 실패와 무능함에 대한 공포에 정면으로 맞서는 의식적인 노출 치료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실행을 비겁하게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아주 작은 실행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은 몽상가가 장인이 되기 위해 흙을 만지는 첫 순간입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몽상과 마비가 아닌 실행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오늘 한 줄의 문장을 쓴다. 이것은 창조성 마비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입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낸다. 이것은 무능함의 공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대신 지금 당장 10분이라도 시작한다. 이것은 완벽주의와 오염의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서투른 실행은 즉각적인 몽상이라는 낡은 습관, 그 달콤한 마취제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이 현실의 결과물이 당신의 그 완벽한 내면의 이상에 비해 끔찍하게 초라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재단에 당신 스스로 흙을 묻히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온몸이 그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 따라 이건 완벽하지 않아. 위험해. 실패했어. 라고 비상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그 내면의 저항, 역시 넌 안 돼. 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신체 반응이자 완벽주의라는 마약에 대한 금단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은 나의 이상을 몽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헌법이 구호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나는 서툴지만 실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새로운 벽돌로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연습은 나는 실패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내 이상을 현실에서 지켜낼 힘이 있다라는 강력한 자기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몽상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서툰 실행을 감수한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보상입니다. 3. 실패를 평가가 아닌 데이터로 재정 이야기.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당신을 다시 성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내면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단 하나의 핵심 해독제입니다. 성벽 안에 있을 때 실패를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로 간주했습니다. 그 둘은 치명적으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행위가 실패하면
나의 가치가 틀렸다는 뜻이자 나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종말이자 낙인이었습니다. 너는 무능하다는 그 끔찍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실패는 나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나의 방법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가치는 여전히 신성하고 옳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려던 나의 첫 번째 방법이 비효율적이었을 뿐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열쇠입니다. 당신을 공격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 이제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다. 이 방법이 틀렸다는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으니 나는 이제 더 나은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실패를 데이터로 재정의하는 순간 열등 기능의 역습은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계획을 돕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그 차가운 비판자를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방법을 수정하는 고마운 조력자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패는 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이상이 그 무덤에서 빠져나와 드디어 현실과 연결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가장 역동적인 신호탄입니다. 이 방법은 틀렸다 혹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데이터이며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성장을 수정할 근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가 전혀 없다는 것,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그 만성적 우울과 음습한 무덤을 선택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공허한 평화는 고통 없는 만성적 죽음입니다. 서툰 실패는 고통스러운 급성적 삶입니다. 이제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툰 실행이 만든 이 일시적인 실패.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각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수업료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업료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던 공허한 몽상이라는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대가입니다. 현실에 발을 디디는 법을 배우는 대가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회복 탄력성 있는 현실의 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몽상가의 유리 같은 자아가 아니라 장인의 근육질의 자아를 말입니다. 스스로를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시키기.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벽 안에 숨어 완벽한 몽상을 꾸는 일은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성적 우울의 과정이었습니다. 영혼이 서서히 질식하며 뿜어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을 나와 서투른 실행을 하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은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외부 전선, 서투른 실행을 해내기 위해 현실과 부딪히는 물리적, 정신적 에너지. 내부 전선, 이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역시 넌 안 돼. 실패했어. 라고 외치는 내면의 저항과 싸워야 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마치 평생 쓰지 않아 퇴화했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다음날 찾아오는 근육통은 끔찍할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헌법, 실행, 데이터화를 지탱하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완벽한 나를 몽상하느라 혹은 초라한 나를 비난하느라 흩뿌려지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그 비판자에게 주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몽상이나 자책에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직 서툴지만 용기 있었던 나를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영감을 주는 음악처럼 오감을 순수하게 즐겁게 하는 것들로 일상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가장 중요한 업무처럼 확보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피 현실의 시도가 두려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몽상 속으로 숨어드는 마취였습니다. 회복 현실에 시도하고 난 뒤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피로를 치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러나는 수술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나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끔찍한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시도한 나를 온전히 안아주고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고 성스러운 자기 연민의 시간입니다. 실패해서 돌아온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돌아온 나를 환대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헌법 제1조를 지켰다. 너는 약속을 지켰다. 고맙다. 이제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악기도 주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듯 가장 진실한 영혼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근육통을 데이터로 바꾸고 마침내 성장이라는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이 회복이 없다면 근육통은 그저 상처로만 남게 됩니다.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서투른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혼의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 높고 투명한 성벽 안에서 완벽한 몽상을 꾸던 그 모든 시간. 이제 그 시간을 실패한 삶이나 낭비된 시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끔찍한 두려움이 만연한 이 거칠고 때로는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이상이라는 불씨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성벽은 당신을 가둔 감옥이기 이전에 당신의 가장 연약한 본질이 외부의 비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지켜준 신성한 재단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그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높은 성벽 안에서 홀로 버텨내느라 그 완벽한 이상을 지켜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내면의 비판자가 아니라 다정한 치유자가 되어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나의 이상을, 나의 불씨를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다. 내가 너를 현실로 데리고 나올게. 그 성벽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진짜 당신이 모든 폭풍을 견디고 마침내 현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될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을 벗을 시간입니다. 그 성벽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당신, 그저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당신이 아니라 서툴고 불완전하지만 마침내 현실에 태어날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전쟁의 연장이 아닙니다. 가장 그리웠던 현실의 당신과의 따뜻한 재회입니다. 평생을 하늘에 떠있는 몽상으로만 존재했던 당신이 마침내 땅에 발을 딛는 실행과 만나 하나가 되는 가장 완전한 통합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완벽한 이상과 정반대되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소음과 비판 속에서도 냉소적인 미소를 짓거나 공허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본연에 서툴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실행이 마침내 화해하는 순간입니다. 불필요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는 죽음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현실에 온전히 실현하는 것, 나의 헌법을 나의 실행으로 매일 지켜내는 그 성실한 과정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에 살아있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유한 이상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 서툰 현실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라는 것을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행동으로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한 여정을
그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장인이 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